어머니 배고프면 알아서 챙겨 드세요. 그릇이랑 수저는 저기 있으니까. 며느리의 이 한마디가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지금도 매일같이 아들 내외는 후회를 하며 저에게 용서를 구하지만 이 참담한 심정은 말도 못해요.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옷수선집을 운영한 지 어느덧 30년이 됐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어린 아들을 키우려니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바느질 하나 제대로 못했던 제가 이제는 동네에서 옷수선은 제가 도맡아서 할 정도로 잘 되고 있죠. 영희 씨, 아들 윤재 어떻게 컸어?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됐다며? 단골 손님들은 제 아들 윤재를 아기 때부터 봐왔죠. 그래서인지 윤재가 은정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 동네 분들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셨어요.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얻으셔서 복 받으셨네요. 정말 그랬어요. 은정이는 첫 인사부터 달달한 목소리로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하며 쏙 마음에 들었죠. 아들이 결혼하고 첫 인연은 정말 꿈 같았어요. 남들이 자식 결혼하면 남이다 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행복했어요. 이뿐만이게요. 정말 이쁜 손주까지 낳아 그동안 제가 고생한 게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님, 강의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번 주에 야근이 많을 것 같아서요. 그럼 우리 강의 내가 봐줄게. 그렇게 조금씩 며느리 은정이의 요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요즘 월세뿐만 아니고 생활비가 너무 빠듯한 것 같아요. 이러다가 강의 대학은 어떻게 보내나 조금만 도와주세요, 네? 며느리의 한숨 소리에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윤재도 야근이 많은 회사에서 고생하는데 물가는 오르고 앞날이 걱정됐죠. 은정아, 내가 하나 물어볼게.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내가 모아둔 돈으로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너희 이름으로 해줄까 해서. 어머님, 저희가 뭘 그런 걸. 은정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때는 그게 감동의 눈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저 계산된 연기였나 봐요. 그렇게 법무사 사무실에서 아파트 증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이었어요. 어머님,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다니. 저희가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것 같아요. 은정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죠. 윤재도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하며 고개를 숙였고요. 하지만 도장 자국이 마르기도 전에 은정이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볼 수 있었던 아들 내외는 이제는 한 달이 지나도 연락 한 통 없어졌죠. 제가 전화를 해도 지금 좀 바빠요? 라는 대답뿐. 손주 얼굴 보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서 퇴근 시간에 맞춰 찾아갔어요. 어머님, 미리 연락도 안 하시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던지는 은정이의 말투가 차가웠어요. 거실에는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안사돈이 오셨더라고요. 어머, 어머님도 오셨네요. 저에게는 바쁘다며 모소개했었는데 안사돈이 있어 꽤나 당황했어요. 어머니 그럼 손주나 좀 봐주세요. 알았다, 내가 봐줄게. 그날 저녁 저는 거실 한켠에 손주를 보고 있었죠. 식사 시간이 되자 안사돈과 며느리 그리고 아들 윤재는
식탁에 둘러앉아 웃고 떠들며 저녁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왜 거기 계세요? 여기 앉으세요. 안사돈이 자리를 권했어요. 어머님은 원래 이 시간에 안 드시잖아요. 저희 먹는 동안 손주 좀 봐주세요. 순간 식탁의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은정이 친정어머니의 눈이 커졌고 윤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죠. 은정아. 그래도 시어머님인데. 친정어머니의 말에 은정이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 엄마도 참. 어머님이 편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찾아오신 거라 식사 준비도 못했어요. 그 순간 너무나도 달라진 며느리의 모습에 당황하여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된 것 같아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나는 이제 그만 가보마. 현관문을 열기 직전 며느리가 쫓아나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다음에 오실 때는 꼭 연락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워서.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자꾸 눈물이 났어요. 갑작스레 찾아가니 불편했겠지라는 생각과 이 집에서 나는 불청객이구나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까지 생각했어요. 옷수선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첫째단이에요. 한 번 잘못 자른 천은 다시 붙일 수 없거든요. 이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 남을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영희야, 이제 너를 위해 살자. 평생 남 생각만 하다가 끝내 이 꼴이 된 거야.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됐어요.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이었을 거예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제가 주도하는 선택을. 잠 못 이루던 그날 밤 이후 저는 며칠째 아들 집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옷수선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은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내일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강희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주 얼굴이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았거든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레 반찬을 준비했어요. 김치볶음에 멸치볶음. 손주가 좋아하는 반찬을 가득 싸들고 아침 일찍 향했죠. 어머님, 무슨 반찬을 이렇게 많이 싸우셨어요? 저희 냉장고 자리도 없는데 장조림이나 해오시지? 센스가 이렇게 없어서야.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은정이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제가 가져온 반찬통을 대충 받아들더니 싱크대 한쪽에 놓아두었죠. 하루 종일 강희를 돌봤어요. 간식도 먹이고 책도 읽어주고 정신없이 놀아주다 보니 제 끼니는 거른 채 어느새 저녁이 되었네요. 엄마! 배고파. 현관문이 열리며 퇴근하고 들어온 며느리 은정이를 보자마자 강희가 보채기 시작했어요. 우리 강희 배고팠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은정이는 강희를 안아주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나도 아침부터 손주 보느라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가 고프네. 제 말에 은정이가 한숨을 쉬더니 냉장고를 열어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잠시 후 은정이가 식탁을 차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앞에는 빈 그릇만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은정아. 이게 무슨, 어머님, 언제까지 어머니 음식까지 제가 해야 되나요? 배고프시면 알아서 드셔야죠. 이제는 시장하시면 직접 음식해서 드세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손주를 봐준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강아, 이리 와서 밥 먹자. 은정이는 제 얼굴에 떨어지는 눈물도 모른 척 강희의 숟가락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며느리에게 윤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오늘 야근이야. 먼저 먹고 있어. 식탁 위에 놓인 빈 그릇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빈 그릇이 제게 남은 마지막 자리였나 봐요. 제가 30년을 모아 장만한 이 집에서,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집에서. 빈 그릇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지막 자존심만은 지키고 싶었거든요. 강아. 할머니 가볼게. 할머니, 어디 가요? 나랑 더 놀다 가요. 강희의 목소리에 발걸음이 떨렸어요. 은정이는 아무 말도 없이 밥을 떠먹이기만 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그렇게 집을 나와 걷던 도중 우연히 이웃 친구 순자 씨를 만났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울고 있어? 언니. 나. 말을 잇지 못하고 순자 씨 품에 안겨 울었어요. 순자 씨의 집에서 처음으로 제 마음을 털어놨어요. 하루 종일 손주를 보고 저녁 때가 되어 배고프다고 했더니 빈 그릇만 내밀었다고. 그래서 밥도 못 먹고 나온 거야? 순자 씨가 급하게 부엌으로 가더니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여주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지 마. 너무 하잖아.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에서 그런 대접을 받다니. 언니. 내가 잘못한 걸까? 너무 속상해서. 잘못은 무슨. 이봐, 정신 차려. 평생 자식한테 올인하다가 끝나면 어쩌려고 그래. 순자 씨의 날카로운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희생하며 살았어? 이제는 널 위해 살 때야.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마. 그리고 윤재 이놈 자식도 실망이네. 아들이 이렇게 엄마한테 무심하니까 며느리한테 홀대받는 거야. 내가 다음에 만나면 이놈 혼내줘야겠어. 걱정하지 마, 영희 씨. 고마워, 언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처음으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어요.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바늘 들고 밤새워 일하면서 그 모든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대로 가다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법률사무소를 찾았어요. 김 변호사님, 증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행히 아직 등기가 안 되어 있네요. 빨리 움직이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서류를 작성하면서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단단했죠.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증여 취소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나니 그동안 짓눌렸던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았죠.
이제 며칠만 있으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그동안 조용히 계세요. 김 법무사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 윤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윤재야, 내일 시간 되니? 어머니. 그게, 왜? 무슨 일 있니? 아. 그게, 은정이가 집들이 한다고 해서요. 근데 어머니는 오시지 않으셔도 된대요. 친구들하고 친정 식구들이랑 조용히 하고 싶다나. 숨이 턱 막혔어요. 나는 빼놓고 집들이를. 그래. 알았다. 어머니, 섭섭하시죠? 제가 은정이한테 말해볼. 아니다. 괜찮아. 너희끼리 해. 그런데 다음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부터 장을 보러 나갔다가 은정이네 아파트 앞을 지나는데 아이고, 사돈 어른 오셨네요. 은정이 친정어머님이 장본 봉지를 한가득 들고 계시더라고요. 집들이 가시는 길이죠? 은정이가 인테리어도 예쁘게 했다고 자랑하던데.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아이고, 아니에요. 저는 좀 급한 일이. 에이, 무슨 소리예요? 얼른 올라가요. 이미 거실에는 은정이 친구들이 와 있었어요. 거실에 들어서니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며느리는 제가 온지도 모르고 친구들에게 집 구경을 시켜주고 있었죠. 여기 주방 봐. 아일랜드 식탁도 있고. 시어머님이 주신 선물인데 내가 인테리어는 다 새로 한 거야. 은정아, 너무 좋다. 시어머님이 이런 걸 다 주시다니. 그러게 복 받았네. 어머, 시어머님도 오셨네요? 은정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친구들이랑. 아이고, 내가 데리고 왔어. 사돈이 마침 지나가길래. 안사돈이 말씀하시자 은정이는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님, 잠깐 부엌에. 은정이가 저를 부엌으로 데려가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좀 불편한데? 다음에 오세요. 그 순간이었어요. 제 손가방에 있던 서류가 떠올랐고 마침 김 법무사님에게서 문자가 왔더군요. 영희님,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래, 은정아. 난 가볼게. 네, 어머님, 죄송해요. 조심히 가세요. 현관을 나서는 척하다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은정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친구들에게로 돌아갔죠. 화장실에서 나와 보니 거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어 있었어요. 은정아, 진짜 부럽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집을. 그러게 시어머님이 얼마나 좋으시길래 이런 걸 다 주셨어. 은정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주신 거야. 이제 이 집은 완전히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너무 좋지 않니? 근데 시어머님은 어디 사셔? 아, 옛날 살던 그 옷 쓰선 집 근처. 이제 여기 오실 일은 없을 것 같아. 다들 알지? 시어머님들 오면 얼마나 불편한지. 친구들이 깔깔 웃는 소리가 제 귀에 날카롭게 꽂혔어요. 그래도 은정아, 시어머님이 이런 큰 선물을 주셨는데. 친정어머님이 걱정스러운 듯 말씀하시자 은정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 엄마도 참.
어차피 저희 줄 거 좀 일찍 받은 거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윤재가 들어왔어요. 어머, 자기야?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어? 회사 일이 일찍 끝나서. 어머니? 윤재가 놀란 듯 저를 쳐다보더니 은정이를 힐끔거렸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오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그 말이 방아쇠가 됐나 봐요. 그래, 윤재야. 너희가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올 생각이었는데.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뚝 멎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마침 잘 됐다. 은정아, 내가 선물 하나 더 줄게. 네? 어머님, 무슨? 서류를 은정이 앞에 내밀었어요. 너. 아까 이 집이 법적으로 내 거라고 했지. 은정이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순간 주변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죠. 응, 맞아. 내 말대로 법적인 게 중요하지. 자, 한번 읽어볼래? 은정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증여 계약 취소? 어머님, 이게 무슨? 너가 이 집을 증여받고 태도가 바뀐 것처럼 나도 태도 좀 바꿔야겠다. 윤재가 다급히 달려왔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제가 은정이의 친구들이 하나둘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친정어머님은 당황한 듯 서 계시고 어머님, 노망 나셨나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쪽팔리게. 사돈 어른. 안사돈이 당황한 듯 앞으로 나서셨어요. 우리 은정이가 잘못했네요. 제가 잘 타일러서. 아니에요, 사돈 어른? 은정이는 틀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시어머니가 있으면 불편하다면서? 그러니 이제 편하게 살아. 대신 이 집에서는 못 살게 됐지만. 그때 윤재가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좀 봐주세요. 저희가 일어나라, 윤재야. 저번에는 은정이가 빈 그릇을 가져다 놓고 식사하라더구나. 이런 수모를 겪고도 내가 여지껏 너 하나만 보고 참아왔어? 나는 며느리가 나에게 홀대하는 것보다 이걸 보고도 모른 척하는 아들이 더 실망스럽구나. 주변이 술렁였어요. 은정이의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게 들리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님 밥도 안 차려드렸대.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어머니, 윤재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아들아, 이제 됐다. 그동안 내 등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앞을 보고 살아야겠어? 은정이는 소파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어요. 친정어머님은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사돈 어른, 이제 집들이는 여기서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한 달 후에는 이사 나가야 할 테니까요. 한 달이요? 은정이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한 달. 내가 너희보다는 자비로운가 보네. 만약 여기서 더 살고 싶으면 월세 내고 살거라. 어머님, 저희가 어디로 가야? 은정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했어요. 그건 너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묻니? 그날 밤 말이야.
배고픈 시어머니 앞에 빈 그릇 내밀면서 너희는 내 마음은 생각했니? 은정이는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죠. 그때 윤재가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못난 아들이에요. 이제 와서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윤재야, 일어나렴. 넌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함없어. 하지만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구나. 내가 너무 널 응석바디로 키웠나 봐. 은정이의 친구들은 이미 다 돌아간 뒤였어요. 거실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죠. 어머님, 은정이가 마지막으로 애원하듯 불렀어요. 이제 그만하자. 난 이만 가볼게. 아, 그리고 현관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어요. 은정아, 너가 나한테 한 행동을 천천히 곱씹어 보길 바랄게.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데 뒤에서 은정이의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제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당당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옆집 순자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영희야, 어디야? 점심 먹으러 온다며. 언니, 미안해요. 제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이제 다 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그날 저녁 순자 씨네 집에서 오랜만에 소주를 한잔했어요. 자세한 얘기 좀 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달라진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빈 그릇 이야기부터 오늘 있었던 일까지. 세상에. 너무 잘했네. 너무 잘했어. 내가 다 속이 시원하네.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언니, 이상하죠? 이제는 마음이 하나도 안 아파요. 술잔을 기울이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윤재였죠. 어머니, 저희 정말 나가야 하나요? 그래, 나가야지. 아니면 월세 내던가 둘 중 하나만 해라. 어머니, 제발요. 윤재야, 이제 그만하자. 피곤하다. 전화를 끊고 나니 또 울리더군요. 이번엔 은정이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영희야, 너 정말 달라졌다. 순자 씨가 놀란 듯 절 바라봤어요. 그런가 봐요, 언니. 이제야 내가 보여요. 평생 남들 눈치 보면서 지금까지 내 자신은 하나도 못 챙겼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전화가 쏟아졌어요. 윤재, 은정이, 심지어 안사돈까지.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일주일 뒤 은정이가 옥수선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님. 저희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도 강의를 봐서라도. 은정아,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새 집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 집은 원래 없던 거라고. 그땐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래, 잘 생각해봐. 넌 이제 다른 집을 구하면 되지만 난 내 마음에 생긴 빈자리는 어떻게 채우냐? 어머님. 은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눈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죠. 이제 그만 가봐. 손님들 기다리시잖아. 제가 재봉틀 앞에 앉자 은정이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윤재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희 전세로 작은 빌라를 구했어요. 그래? 잘 됐구나. 근데 어머니, 정말 이대로 윤재야,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단호한 목소리를 냈어요. 내가 기억하니? 내가 어릴 때 몸이 아파서 끙끙 앓던 날, 난 옷수선을 하다가도 새벽에 약을 사러 뛰어갔었어. 그땐 정말 내 새끼 아프단 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 윤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 내 아내가 나한테 구박하고 모질게 대할 때, 넌 그저 옆에서 묵묵히 있었지. 내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 듣지 못했나 보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자식한테 홀대받는 그 고통은 돌이킬 수 없어. 윤재가 흐느끼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그냥 살아라? 내 아내랑 내 새끼랑? 잘 살아? 다만 이제는 내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싶구나. 너희한테 휘둘리지 않고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윤재의 어깨를 잡았어요. 일어나렴. 이제 그만 가봐. 그때 며느리도 헐레벌떡 뒤늦게 찾아왔어요. 어머님, 강희도 자꾸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그래? 강희 보고 싶다고? 너희 때문이 아니고. 아, 아니에요. 정말 강희가. 은정아, 이제 와서 그러지 마. 너희가 날 얼마나 서럽게 했는지 알아? 내 피부치, 내 손주 앞에서까지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 기억은 평생 가슴에 멍으로 남을 거야. 어머님. 그때는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맞아. 내 욕심이 너무 컸던 거지? 내 아들도 내 집도 다 내 거로 만들고 싶었던 거잖아. 근데 은정아, 세상에 공짜는 없어.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아기를 다 하고 나니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더군요. 그래도 이제는 견딜만 했어요. 그날 저녁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안사돈을 마주쳤어요. 사돈, 친정어머님이 조심스레 다가오시더니 제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은정이가 많이 잘못했어요. 제가 딸 교육을 잘못한 탓이에요. 아니에요. 은정이 잘못만은 아니죠. 제 아들도 저도 다들 잘못이 있었나 봐요. 그래도 혹시 마음을 돌리실 생각은? 이제 그만하세요. 사돈 어른. 저도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아들 인생에 매달리지 않고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서는데 안사돈 다시 부르셨어요. 우리 강희는 친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대요.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해 주세요. 제가 평생을 바느질하면서 살았잖아요. 이 일을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한 번 찢어진 옷은 아무리 잘 꿰매도 흔적이 남는다는 거.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이내 계속 걸었죠. 그래요. 너무 쌓아두시지 마시고 손주를 봐서라도 잘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안사돈이랑 헤어지고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대로가 좋은 걸까? 아니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할까?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윤재가 첫걸음마를 떼던 날, 은정이를 며느리로 맞이하던 날, 강희가 태어나던 날. 그리고 그 서러웠던 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식이라고, 손주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좋을까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지만 자식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좋을지 여러분의 현명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